네, 윤용성입니다. 네. 네, 우리 한번 둘러보고 네. 간담회 하고 이러는 예. 거죠? 네. 국회 농해수위위원회에서 오늘 현장 활동을 왔고요. 예, 예. 오늘 국회 차원에서 쌀값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진 RPC를 한 팀이 갔고 네. 어기구 위원장 중심으로 갔고요. 저희는 또 제가 이원택 간사고 제주 출신의 문대림 의원님이시고 네, 또 문금주 의원님이십니다. 고성 장흥 보홍보정 장관. 다 외질보다는 뒤에 우리 농민 같으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서상석 의원님 예. 무한신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현장도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왔고요. 작년까지의 통계상으로 준다는데 통계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똑같이 거기에 또한 10%가 빠졌다 치고 10%가 빠져가지고 벌써 200만 원 손에 그래서 230만 원 올해 중화기가 그 조단백질 함량을 표기를 빼버렸단 말씀이죠. 제 생각에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정부가 좀 뭐 수용을 안 하면 입법상으로 뭐 저희가 낼 수가 있거든요. 표시하는 의무제를 성분 의무제를 도입해서 입법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료에 성분 표시하는데 단백질 함량 성분 표시가 이번에 사라졌잖아요. 네. 그것을 좀 해달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단백질 성분 표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료값 인하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일 어려운 농가들이 번식우 농가거든요. 그 송아지 경매시장에 어미소도 같이 나오는데 비우고 시장도 있고 하니까요. 어미소하고 송아지 한 마리 딸리는 것이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짜 피눈물 나는 실정이죠. 그 지원 사업을 그런 분들한테 좀 집중하였으면 50도 미만의 소규모 번식우 농가들한테 집중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좀 살 길이 있지 않을까. 한 마리당 실제 키워가지고 사육해서 경매출하면 200만 원 정도가 미쳐요. 근데 이게 소값은 반값은 뚝 떨어지고 사료값은 계속 상승 달러하고 기준하니까 우리 농민들하고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가요? 대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 같고 또 내보내고 이러니까 또 20일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일시불이에요. 그게 이제 좀 어렵죠. 정책 자금 받아갖고 소 키워서 네.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스매칭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22년하고 23년에 이제 허리대출 나간 게 내년에 이제 성환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25년, 26년으로 지금 연장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소비자금으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축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하루만 할 건지 예. 아니면 하루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번식우 50주 아니면 농가. 예, 100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우협회하고요. 같이 예,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파격적인 결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예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자를 좀 저리로 하든지 감면을 좀 해주시든지 해서 일정 시간 그런 게 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늦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건데 사실 이제 눈앞에 와 있고 소 잃고 이렇게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이런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비육적인 소들밖에 없어가지고 다 비우고 네네 다 비우고 우리 한우법을 발의하신 문문주 의원입니다. 간산 영향이 큽니다. 우리도 듣고 정확하게 가야 이제 상임위에서도 장관이라든가 또 우리 다른 의원님들과 공유도 그렇게 하고 아무튼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건 우리 한우농가들 애로사항도 듣고요. 또 우리 농가분들 힘내시라고 우리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러분들의 애로나 어려움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위해서 드립니다. 얘기도 있고 그런데 농가가 과연 30만 원을 가지고 그 저축을 하겠느냐. 저희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격리시켜서 그래서 암소 수매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갈 때는
내렸다는 의미를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통업체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직접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개설하면 아까 이제 소음 관리 문제, 수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정책 기한으로 요청해보겠습니다. 새로 가격 안정화를 우리 농민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 국회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용 쪽에서 경제 쪽으로 1조가 좀 넘는 금액이 넘어와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축산이든 일반 다른 농업이든 그게 뿌려지는 겁니다. 도시농협의 이익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농촌농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똑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또 조만간 그런 법안들이 또 발의가 22대 들어와서 또 할 겁니다. 일단 검증된 백신을 좀 썼으면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 상한 기한을 좀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한우 가격 하락 요인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료값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죠 그런 거군요. 농협중앙회를 내가 해체 법안을 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우리 전남 지역 조합장들한테 그 법안을 몇 차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하고 협상을 해서 그 성과를 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작년에 이제 국가학교 백신을 들어온 거는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인재분과에 블라프 특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관용으로 일단 갖다 놓은 거였는데요. 지금 서산 한우 개량 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이 백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 나오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선이 피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수매 업무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매라는 거는 이제 농가의 생소를 사서 그걸 이제 도축 가공비를 해서 냉동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동을 들어가는 순간 그 품질의 값은 확 떨어집니다. 그 언제가 또 소비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가장 정부가 손실을 안 보려면 바로 냉장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것 자체도 시장을 또 왜곡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소비 촉진이나 뭐 제한해 주시면 다른 쪽으로 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 다른 쪽에 대한 책임을 농림부가 안 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협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수매에서 격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보관 비용, 처리 비용 뭐 이런 비용적인 문제를 저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실효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국가가 국민의 필수품인 한 20개 품목 정도는 국가가 책임하에 농어민이 생산하면 그 20개 품목을 예를 든다면 시장 가격으로 도매 시장이든 뭐 그런 시장에다 직접 국가가 푸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지금 속가 결국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지 그나마 경기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약간의 요구는 아까 격리 어쨌든 단기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국내에 들어간 거 수입 대세를 주고 좀 어려울 때 국내산으로 그런 쪽에 좀 그 격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격리 정책에 조금 뭐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어떻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금 안정화 대책이 농식품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수매대 그런 방식보다는 아까 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걸 뭐 대량 급식소를 한우가 들어가서 거기에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 계속 하자고 하는 거죠. 격리 요구가 그 격리 요구하는 건 상식적인 요구죠. 고비용에서의 문제지. 그런데 뭐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 똑같은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효과가 너무 길게 장시간 후에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은 좀 그런 거니까 과장님도 한번